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아주 건강하게 그 모든 이 코로나를 다 해치고, 한 번도 감염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왔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방금 전 유한 캠별리에서 오신 분, 아마 굉장히 우리 가정에서, 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을 테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딱딱한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꾸벅꾸벅 하지 마시고 가만히 눈만 감고 주무셔도 돼요. 저는 우리 금방 우리 여기 사무국장님께서 소개를 주셨는데 우리 송파구에 우리 녹송이 위원회에 기후변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아까 기후변화 실천연대라는 우리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지금 한 1200여 분이 계시고 오늘 요 과정은 우리가 18기째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송파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머니들 뵈니까 너무 좋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사실은 이제 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한 분이 오늘 어디 회장님 어디 가셨네? 좀 이따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례 지역의 전체 연합회의 회장님, 또 여기 또 거기에 이사님 등등이 뒤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위례는 아시다시피 송파와 성남과 하남이 하나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그쪽에도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참고로 듣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 앞서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 그것 좀 잠깐 주실래요? 오늘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모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아무리 학술적으로 제가 교수고 박사고 떠들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측정기를 갖고 와서 전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 여기서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실 때 삐삐거린 거 몇 번 소리 들었죠? 그게 바로 이 안에 CO2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기준이 넘어가면 삐삐거리는 신호였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람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아까 1300, 1400까지 나왔어요. 기준이 얼마냐면 1000ppm입니다. 그런데 밖에는 550. 보통 우리 대기 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CO2라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죠? 연탄가스는 우리가 일산화탄소라고 하는데 맞죠? 이게 지금 1200 지금 계속 넘어가면 알람이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주무관이 아주 또 센스 있게 문을 열어놨더니 그나마 지금은 이 1000 바로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300, 14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CO2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 요건 이제 이거 1121이 나와요. 그죠? 어머니, 그죠? 이게 6가지 가스를 분석하는 측정기인데 자, 지금 1200 계속 올라가고 대신 PM2.5 우리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는 현재 9마이크로그램, 10마이크로그램.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30마이크로그램 이하면 막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드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만 꺼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머니들이 여기 계신 공간이 이렇게 오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진보다 실물이 좀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머리가 좀 듬성듬성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건축, 환경, 에너지 분야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그룹에서도 반도체 쪽에 또 연구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와 등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실천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00회 이상 강연을 했어요. 이런 아카데미서부터 기업들,
또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들도 같이 해서 아까 그 유한 캠벌리 같이 참여하실 분들 필요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공익활동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설립 배경이 요겁니다. 바로 오늘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가 화두가 돼서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자, 연구를 하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국민 83%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능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무섭다라는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73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공기오염이 안 좋은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후변화와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다 꺼내셔갖고 일단 꺼내세요. 꺼내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송파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송파런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여기에 서서 여기 세팅이 다 돼서 영상을 찍은 거가 지금 송파런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시면 거기 저 사진이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야 이 송파구청에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왜 기후변화 분야 또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여기서 20분 동안 강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오늘은 강연 시간이라 그런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립니다만 20분에 제가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있죠? 누구 하신 분 계세요? 자, 혹시 없으시면 다시 한번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기 한번 앞에 보시면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만 이게 녹화가 돼서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게 되실 텐데,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대기오염, 이게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다 없다? 어떻게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은 코로나가 되고 나서 공기가 맑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대기오염도 그만큼 더 다운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대기오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말씀대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아까 이 측정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졸리고 숨이 가쁘거나 이 CO2에 대한 현상이 그렇습니다. 건강 인체적으로 호흡이 자꾸 불일정하고, 또 하나는 자꾸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혹시 지방을 가실 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쫙 나가시면 여기 천안은커녕 여기 바로 입구 쪽만 나가도 바로 버스에서 잠이 들죠? 여러분들 피곤해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서. 두 번째는 CO2가 바로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에 이제 그런 공조를 할 수 있는 에어컨들이 필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도 굉장히 사실은 오늘 여기 또 주무관도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교육장은 환기가 계속 돼야 되는데 밀폐되어 있고, 우리는 난방은 될런지 모르겠지만 난방과 공주는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500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렇게, 자, 우리가 미세먼지다, 이런 탄소 중립, 어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오염 등등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의 제공자는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가해자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껴 써서 후손에게 다시 물려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주로 했다라는 것이고, 자, 요거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도대체 탄소 배출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구에 도대체 하루에 얼마만큼 배출이 되나? 요거 실제 요 크기가 있죠? 요 모양이 8kg짜리입니다. CO2가 8kg짜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2명이 있는 가정의 하루 발생량이 39kg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 일부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조금 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새벽에 조금 더 집어넣어서 갖고 왔어요. 자, 하루에 한 40kg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피로 봐서는 이렇게 큽니다. 이게 이렇게 큰데, 자, 그러면 그 40kg 발생된 거를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시죠?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뭐예요, 어머니? 탄소 중립? 우리 맨날 앉아서 2시간씩 얘기해야 필요 없어. 탄소 중립. 그럼 앞으로 오늘 가셔갖고 자제분들한테, 야, 니들 탄소 중립이 뭔지 아니? 한번 딱 하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맞습니다. 역시 여기는 아주 이 공부도 잘 하시는 분들만 와 계신 것 같아. 자, 배출된 것만큼 흡수를 해서 탄소를 0점으로, 말 그대로 제로로 만들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되네요. 39kg를 만약에 흡수를 하려면 30년 된 잣나무를 16,500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4인 가족 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00그루의 나무를 계속 심어야 그 나무들이 흡수를 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0kg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형국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장들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 이런 문제들을 대국민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정책을 펴야 되겠다. 또 정책을 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가 매년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서울시 기준입니다. 이거 서울시 기준이 보시면 이렇게 PM10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건 PM2.5 우리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는 21로 뚝 떨어졌어요. 옛날 2002년에서 지금 현재 2020년에. 그 얘기는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좋아지고 있냐? 우리가 피부로는 못 느끼죠.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미세먼지가 좋아지는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차부터 바뀌고 있죠. 경유차가 이제 자꾸 안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유차도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 생산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정책적부터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크게 이 4가지를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지만 송파구가 인구 70만입니다. 가장 큰, 우리가 엄청 큰 도시에 살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거, 두 번째로 난방 발전이나 생활 오염에 대한 관리, 세 번째로는 교통 부분, 차량에 대한 거, 네 번째로 국내 협력인데 가장 우리한테 가까이 온 것은 뭐냐면 경보나 예보해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난방 발전, 그죠? 그리고 그 친환경 보일러로 많이 바꿔주고 있죠.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통 부분에서는 사대문 안에는 경유차를 시간 제한을 둬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그 중에 몇 가지 큰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구역이라고 선정이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송파구는 집중관리구역 대상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정책위원을 하면서 이것을 몇 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라든가 저쪽에 몇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성동구라든가 몇 군데는 어떤 그 제조시설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관리구역으로 하는데 서초구가 거기에 대상이 됐어요. 자, 서초구는 어디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나 유해가스가 많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서초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정이 돼서 그 일대 2km 반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환경 개선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라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이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중구, 은평구 6개 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집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하는데 결국은 그 지역은 굉장히 환경에 취약한 상황이고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석촌호수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농도 시즌에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장 유해가스나 연료를 많이 쓰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겨울이죠? 이제 겨울 11월부터 11월 말부터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보통 우리가 봄, 가을, 그러니까 봄, 겨울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들은 우리 운행을 제한을 시켜주기도 있고 또 운행차에 여러 가지 자동차 검사소 또 도로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전체 스톱을 시킵니다. 아예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확대를 보급을 한다라든가 또 이 노출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영등포구나 아까 6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가 단속이나 이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등포구는 뭐가 많을까요? 어떤 게 유해에 취약할까요? 거기는 기름을 쓰거나 하는 조그만한 제조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금을 하는 회사들 많고 성동구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 어머니들 그 자료를 나가갖고 제가 그걸 뺐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제가 성동구에도 지금 탄소중립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는데 성동구가 꼴찌가 있는데 그 장표를 뺐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차량 등급제로 해서 운행도 여기서 이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우리들은 매번 미세먼지가 심하나 등등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 실제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을 각 구에서 또 이 시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친환경 보일러로 보급하는 것. 지금 우리 송파 쪽은 근데 거의 보일러보다는 우리 열병합으로 해서 중앙난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저쪽 그 강북쪽에 또 노후됐던데 그런 쪽에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요 5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린 빌딩.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요 5가지 정책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린 빌딩은 뭐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발출되는 탄소 배출이 68%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정책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물도 아껴야 되고 전기 아껴야 되고 냉난방 온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그린 빌딩에서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린 모빌리티는 뭐냐면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휘발유차는 이제 아예 공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비소가 어제도 제가 인천을 다녀왔는데 자동차 정비소가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16,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지 알아요? 한 달에 1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보급으로 해서 일반 휘발유차는 자꾸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소차가 나오는 거, 또 그린숲, 앞으로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송파도 마찬가지. 송파는 굉장히 그래도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인데 다른 지역 도심에 있는 중구라든가 이런 쪽에는 나무, 녹화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더 투입을 해서 나무를 왜 심어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린 에너지. 우리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 에너지 그러면 매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뭐 태양광, 지열, 무슨 풍력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에너지는요.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 생산을 줄이는 것. 좀 전에 우리 유한 킴벌리 같이 이런 활동하는 것도 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에너지 쓰는 양을 줄여주는 이런 것도 다 그린 에너지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린 리사이클은 그거 아세요? 요새 도시광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광산이 뭐죠? 혹시 용어가 좀 생소하지 않나요? 우리가 버려지는 폐 핸드폰, 하나 재미있는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핸드폰 있잖아요. 버려지는 폐 핸드폰. 그걸 1톤에서 거기서 금을 얼마나 캐는지 아시나요? 1톤에서 금을 장장 400g을 금을 뺍니다. 우리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75g이잖아요. 그죠? 근데 400g을 핸드폰, 폐 핸드폰에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자산 가치로만 볼 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첨단 제품, 반도체에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LCD, TV, 그의 원재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광산 있죠, 광산. 큰 태백의 광산에서 광산 8톤에서 금을 캘 수 있는 게 얼마나 캘까요? 바로 3.75g 밖에 못 캡니다. 자연을 8톤을 훼손을 해서 금을 캐는 게 핸드폰 1톤에서 400g 캐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원을 재활용, 재이용, 자원순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집에서 어머니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활동의 그 연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요 자리도 나가서 걱정인데 지금 새로운 이제 시장이 바뀌고 또 많은 지자체 이제 기관장들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요번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앞으로 서울시는 이렇게 모빌리티 허브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물류센터라든가 신교통수단 또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러한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특히 한강 물길 회복을 위해서 수상 택시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에는 결국은 기름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철도 간선도로라든가 입체 공간, 우리가 돌아가던 것들을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제 단축을 시켜서 차량 주행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들도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온실가스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는 제가 실질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측정기도 갖고 왔던 건데 제가 현재 환경부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과 유해가스 저감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을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제안한 거를 실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나오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비산먼지, 이거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도 있고, 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나오는 또 외부에서 나오는 요인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전기차로 바뀌는 거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거의 29.5%, 약 30%가 자동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요? 정비소로 가죠. 차량 정비소는 근데 어디에 있어요? 가장 우리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의 많은 요인이 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보세요.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대기 배출이 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1, 2, 3종은 굉장히 큰 시설들입니다. 큰 시설에는요, 어머니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굴뚝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거기서 배출가스가 되면 바로 환경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사 있죠? 우리 자동차 검사소. 거기서도 붕붕붕 하면서 정비를 하면 거기서 나온 가스 그것이 바로 환경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회사들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데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4종, 5종입니다. 이 보시면 4종, 5종 작은 업종들에서 나오는 게 전체 배출가스의 보통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러한 가스들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지역별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VOC 배출량입니다. 우리가 아까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VOC도 있는데 VOC라고 하면 전체적인 유기화합물입니다. 우리가 각종 가스들의 총량인데 이게 지역별로 있는데 어디가 제일 커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그러면 서울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서울도 만만치 않아요. 경기도는 어쨌든 뭐 인구도 그렇지만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그러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이 뭐 경남, 경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자동차 수리업체, 우리가 아까 우리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 어떤 방법이 있나 해봤더니 자동차 수리업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이것도 경기하고 서울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 두 곳에서 하는 게 서울에서 나오는 게 1028톤이 나와요, 1년에. 여기 보시면 1900톤, 이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죠? 이게 전국에 9,000톤인데 1년에 나오는 게 그중에 32%가 서울 경기에서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우리 서울에 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환경오염에 늘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최근 10년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NOx라는 게 뭐냐면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세먼지는 왜 생길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왜 생긴다고 들으셨어요? 우리 김순금 어머니는 그냥 다 순금이시네. 아니 미세먼지는 왜 생긴다고 들으셨어요? 태에서 나온 면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나무를 많이 베어리고 나무가 없으니까 오는 미세먼지 흡수를 못해서.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송파구청에서 요 NOx라는 놈이 뭐냐면 우리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게 자동차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저 가스예요. 근데 미세먼지는 저 가스는 바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연이야. 뾰족한 검은 매연인데 문제는 얘가 햇빛하고 다 접촉이 되면서 햇빛을 받으면 이게 다 뿌옇게 초미세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PM2.5라는 것은 하나의 가스입니다. 가스.
2.5 마이크로미터라는 크기인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2.5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지금 가장 많아요. 질소산 NOx라는 놈이. 그 다음에 VOC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유해 가스들이야. 유해 성분들.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연세가 더 드셨다든가 아니면 호흡기 장애의 환자들이라든가 혹은 아이들한테는요. 이 미세먼지와 우리가 얘기한 황사와 다른 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황사는 어떤 모양이냐면 둥글거나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 소변을 보면 배출이 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68%가 약 70%가 뭐냐면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근데 얘들은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어머니 쇠톱 있지 쇠톱. 쇠톱으로 쇠를 싹 자르면 좀 하나 칩들이 나오죠. 그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가 2.5 마이크로미터 조그만한 거니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되면 이 황사는 타원형이니까 자꾸 배출이 되는데 이건 이 쇠톱 같은 이 칩이 되다 보니까 호흡을 하면 그대로 쌓여. 여기 탁탁 늘어붙어 호흡기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전문가들 중에 의사들도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얘기하죠. 이제는 피로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초미세먼지는 혈관으로까지 전이가 된다라는. 그래서 첫째는 중금속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고 두 번째는 배출이 안 되고 누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스들이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요거 그래야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뭐다 이것도 정확히 또 알고 가시면 좋죠. 자, 그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뿌리는 도금, 도색할 때 나오는 거, 이런 도장 시설. 이게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 보니 송파구는 현재 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많이 닫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머니. 15년을 살았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정비소들을 다 외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 생활 속에서는 다 먼지가 직접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요거 보세요. 자, 이 산업차 그러니까 종사자 수인데 이쪽 분야에 종사자에 가장 많은 게 강서구하고 요 성동구 보세요. 성동구. 제가 성동구청장을 만났는데 성동구가 가장 오염이 심한 거로 나왔습니다.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갖고 앞으로 요 작업을 해야 돼요. 성동구하고 강서구. 근데 우리 송파구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송파구.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 장표를 뺐었어야 되는데 저거 아마 송파 구민들이 보면 좀 부해난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네. 성파가 나쁘다. 자, 자동차 수리 도장 시설에서 나온 배출가스도 보니까 성동구가 제일 높아.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어디 갔어요? 송파구 한번 보세요. 송파구 찾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나요, 그죠? 이건 이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송파구 쪽에는 그래서 차량 정비소 대표들한테 이제 막 교육을 해갖고 줄여라 하고 있는데 협조들을 안 해. 협조들을 안 해. 네, 자, 이런 것들. 자, 요거 보세요, 참. 요거 지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강서구. 여기가 집중적으로 그러한 유해 가스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여기에 식당 하시는 사장님 계신가요? 거기 갈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자, 저도 갈비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식당을 가지 말라 아니면 저기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하게 되면 먼지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요게 제가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 이게 뻘이에요. 요 식당에서 바로 나온 이 하나의 액체입니다, 액체.
특히 굽는 직화구이라고 합니다. 이 불로 직접 굽는 요리점에서는 가장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는데 가장 또 안 좋은 생활 밀착형의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이런 직화구이. 요게 지금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저걸 어디에서 민원을 받느냐면 또 인허가를 위생허가를 어디서 내줘요? 보건소에서 해줘요. 그래서 보건소에 제가 민원 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갈비 막 무한대로 먹는 갈비가 진상? 뭐죠? 무슨 명륜이 뭐죠? 명진? 네, 진사갈비. 거기는요. 이제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프랜차이즈잖아요. 거기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내는 데는 무조건 집진 시설을 의무화를 해라 해갖고 거기는 자동적으로 연기를 포집하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식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걸 쭉 빼갖고 가서 요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옥상이나 건물 외부에 집진을 하게 되면 95% 이상 싹 이 분진을 잡을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줄여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차량 정비소도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이 안에는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게 노출이 되고 폐수로 들어가면 굉장히 오염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카센터에서 이렇게 이 차량 대표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도 하고 이거는 경기도 지역에 아까 많다고 그랬죠. 경기도에 올 여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또 이 대표들하고 우리 또 전문가들하고 가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오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활동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분들이 해야 될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전문가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 자동차 검사소 있죠? 검사소에 가서 실제 분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 보세요. 체크를 했더니 아까 이 뭐 1,500은 약과예요. 뭐 3,000, 5,000씩 나옵니다. 그게 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송파구입니다. 이거 송파구에 아까 차량 문제 있다고 그랬죠. 여기 송파구에 환경과 직원입니다. 환경과 직원하고 해서 차량 정비소에 갔더니 또 여기는 잘하는 데가 있어요. 잘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해서 사진도 찍고 우리가 또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데는 또 아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요거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신임 구청장님이죠. 우리 서광석 구청장님이 우리가 여기 아까 녹색 송파위원회가 매번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거의 뭐 격주 달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들 아니면 뭐 개선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계속 구청장님한테 제안도 하고 또 개선할 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도 하고. 요거 보세요. 여기에 가락시장 있는 데인데 여기도 차가 정체되어 있을 때 엄청난 가스들이 나옵니다. 그런 현황도 우리가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도시광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폐전기 제품들 다 모아갖고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도 이렇게 또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또 구청에서 구민회관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 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이제 송파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 관리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펴서 송파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그 구민들하고 이렇게 토론회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도 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환경, 이런, 오늘같이 이런 아카데미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아까 요거 지금 켜보면 오늘 문 다 닫았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아까 껐었는데, 왜냐하면 1000 이상이 되면 알람을 자동으로 설정해 놨더니 계속 1000 이상이 돼서 삐 거릴 것 같아서 꺼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가스 같은 경우는 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집에서는 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문 열어요? 또 공기청정기 그거예요? 아, 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말씀이 매 기수별로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당장 가셔갖고, 자, 이거 켜지면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2006년도 이후에 진 아파트에 사시는 분, 2006년도 이후에, 그죠? 이전 말고 이후에 사시는 분들. 그쵸? 2006년. 2006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 안 됐네, 그죠? 최근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나요? 그럼 예전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초고층이라고 아파트가 생긴 게 어디죠? 돈 있는 사람 산다고 그래서 맨날 롯데? 여기 도곡동에 있는 거 뭐죠? 타워팰리스가 보통 우리가 이제 2004년부터 그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은 실내 공기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면 초고층이면 창문을 열면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가 나가나요? 나가요? 그 사람들은 환기를 어떻게 해요? 환기가 조금 잘 돼요? 먼지도 잘은 안 돼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 주상국가도 창문을 열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 집중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만 아니고, 이거 얘가 도대체 켜놓을 수가 없네, 그죠? 꺼놓으세요. 불안하네요. 불안한 게 아니고. 이게 새 건물이라 호로 많은데 이런 거 있어서 그런가요? 요거는 CO2만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게 바로 우리 사람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근데 분지는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PM2.5는 좋은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환기를 계속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고층으로 갈수록 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밑에 있는 차량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화재가 나면 연돌 현상이라고 그래요. 굴뚝 현상이라고 하는데, 불이 밑에서 나면은 바로 순식간에 우리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 진 아파트에는 강제 배기 장치, 전열 교환기, 말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강제 배기 장치, 전열 교환기, 또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 배기 장치, 여러 가지 명명은 그런데 원리는 딱 하나. 그 발코니 천정에 가면 그 장비가 설치가 돼 있어서 각 방에 100mm짜리로 해서 천정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장비를 뭐를 하는 거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하나 넣어주고, 하나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열 교환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공기를 그대로 들어오면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겨울에 지금 추운데 이 난방 온도는 높은데 외부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면 굉장히 낭비가 되겠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전열 교환 장치, 그 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비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이게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80, 90%가
그 장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세요. 그거는 또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자동이 아니에요. 틀어놔야 자동인데 한 번도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있는가도 모르는. 있는가도 모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있는가 없는가 또 있는 건 알아. 근데 틀지를 않아. 세 번째, 방치를 해버려요. 뭐냐면 우리 웅진 코웨이가 참 영업을 잘했어요. 그죠? 정수기는 몇 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해요? 4개월, 3개월, 하여튼 3개월만 넘으면 그냥 집에서 하루만 지나도 저한테 구박을 엄청, 그거 전화 안 했지, 여보? 막 그래요.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물은 정수기는 필터를 교체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공기 오염은, 물은 그러는데, 숨을 쉬는 공기는 한 번도 신경을 안 써. 아까 말씀드렸던 전열 교환기에는 필터가 2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큰 먼지를 잡아주기 위한 프리필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H13 등급이 99.9의 내승,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입자까지 잡아줄 수 있는 필터가 2번에 이렇게 들어있고, 보통은 또 순환돼서 나가는 거는 그냥 하나의 프리필터이기 때문에 큰 적이는 아닌데, 그래서 그 필터도 하나, 프리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헤파 필터라고 보통 합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쪽 실질적인 강연으로 만약에 했다면 장비도 갖고 와서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그 전열 교환기를 반드시 가서 열어보시면 다 요새는 이렇게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새카맣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전공구라고, 요게 전공구예요. 이렇게 돼.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바로 이렇게 전공구가 달려 있어서 고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필터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탁실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질 관리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필터도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런 장비를 가동을 하셔야 창문을 여는 거. 겨울에는 창문 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층으로 갈수록 창문을 열게 되면 바로 외부에서 오염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지금. 자, 안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예전에 된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그래서 이 창문은 이 베란다 문에 그걸 끼울 수 있도록 그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말 그대로 강제로 환기를 시키는 장치라고, 그래서 강제 배기 장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아파트들, 만약에 어디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는 하나의 그냥 뭐 보조 장치지 이거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에 분양을 하게 될 때는 실내 공기질을 분양사와 건설사가 공기질을 체크를 해서 60일 동안, 2달 동안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입구에다가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실내에 오염된 수치를 전체 나열을 해서 그걸 정식으로 이런 계측 장비로 해서 측정한 것을 60일 동안, 2달 동안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걸 요청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자꾸 공기에 대한 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쭉 정책도 서울시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우리 건강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라는 게 이제 이런 프리필터, 헤파 필터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따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뒤에 갖다 놨으니까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고 아까 도시광산이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버리면 쓰레기인데 이게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맞추느라고 50분 딱 했는데 5분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책과 또 가정에서 공기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공기청을 상기시키는데 새벽이 좋다고 그래서 네. 새벽에 주로 환기를 시킵니다만 그 네. 효과가 있을런지요. 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말 그대로 문 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 열어서. 근데 외부의 공기가 깨끗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이제 새벽에 한다는 것은 모든 게 이제 다 잔잔해져서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환기가 이제 오염된 공기가 덜하기 때문에 새벽이 좋다라는 건데 환기에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간에 창문을 여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외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대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기가 시키는 거 아니면 공기질 아까 강제 배기 장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공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